어제 좀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은 네네. 그래도 오승환 선수가 이전까지 올 시즌까지 이제 빅리그 4년 차를 맞이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쉽게도 좀 부상으로 시즌 아웃 선언을 받으면서 좀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한번 MLB 어떻게 시즌을 치렀고 지금까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좀 돌아보고자 이런 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승환 특집으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인데 한 5분만 해. 어제도 선택했는데 뭐. 사실 어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죠. 네, 뭐 커리어 정리를 하자면은 2016년에 정말 대단했었죠. 이때 파이널 보스 끝판대장이 미국으로 가서 파이널 보스가 된 시즌이었었는데 뭐 시즌 중반에 마무리로 전향해서 세이브는 19개밖에 거두지 못했었지만 평균 자책점이 1.92였죠. 정말 엄청난 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런 마무리로 활약을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트레버 로젠탈 선수가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마무리 자리를 오승환 선수가 꿰차더니 그때부터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네, 그때가 정확하게 이제 미국 날짜로 7월이었어요. 7월이 시작하자마자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정말 대단했었죠. 당시에 뭐 성건영 대감님도 뭐 오승환 선수의 활약을 좀 지켜보셨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2016년은 좋았죠. 정말 그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여줬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그런 식인데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레버 로젠탈이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그냥 뭐 마무리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근데 그 대체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이제 매스니가 그냥 일단 자기 성공 내보자. 그렇죠. 그냥 마구 굴렸어. 그냥 마구 굴리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좀 오히려 너무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사실 메시네이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경기에 나왔고 일단 성적을 봐도 평균 자책 1.92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뛰어난 성적인데 이 76경기라는 이 기록이 조금 메이저리그에서 치고는 많았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이때 오승환의 나이가 이미 만 35세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꽤 많은 상태였죠. 오승환 선수가 참 좀 일찍 빅리그에 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 전까지도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MLB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17 시즌에 그 작년에 굉장히 많은 경기에 나와서 재작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상태에서 2017 시즌을 맞이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 WBC 출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 좀 전 시즌에 무리를 했는데 WBC 출전으로 더 지쳐있는 상황에서 시즌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죠.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게 고척돔에서 했을 때 그거예요? 그렇죠. 1라운드 예선 때. 몇 경기 안 던졌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몸을 좀 빨리 끌어올리고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오승환만. 오승환만 압도적이었지 그때는. 벌써 시간이 오래됐네. 맞습니다. 근데 4점대로 시즌을 마쳤고요. 중간에 마무리 자리에서 탈락하기도 했었죠.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좌타자를 상대로 굉장히 약했었어요. 왜냐면은 슬라이더를 던질 때 팔각도가 좀 낮아져가지고 이게 좀 피로에 의한 영향이 아니었을까 제가 분석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향으로 오승환이 굉장히 부진했던 한 해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WBC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뭐 몇 경기 안 던져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렇죠. 수년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딱 리듬에 맞게 딱딱딱딱 하는 게 그게 조금 더 일찍 하고 늦으면 또 그만큼 더 안 되고 이게 거기에 예민한 선수가 있고 덜 예민한 선수가 있는데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가 좀 영향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생각나요. 그때 방콕 아시안 게임 이후에 박찬호 선수가 99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병역 해결했잖아. 유지하려고 이악 물고 던졌었죠. 그러니까 투수마다 좀 뭐 WBC 이런 국제대회 참가하고 또 몸푸는 이런 컨디션 조절 관리 측면에서 선수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승환도 이때 뭐 중지물집 잡히고 발가락 다치고 뭐 햄스트링 오고 그랬었죠. 잔부상이 그러니까 사실 부상자 명단에만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잔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2017년은 그렇게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그래도 2년 동안 이제
첫해 19개, 두 번째 20개, 네. 39개 세이브를 기록을 그렇죠. 했죠. 예. 야, 이러면은 뭐 한미 통산 400 세이브는 그냥 이제 이지로 쉽게 네. 하는 게 할 줄 아니야.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네. 18년에 그랬는데 18년에 또 다시 잠깐 또 좋아졌죠. 잘했죠. 그렇죠. 예. 일단 구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구속이 보니까 93마일에서 91.6마일로 떨어졌는데도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73경기에서 3세이브 21홀드, 평균 자책 2.63. 이때 말씀드리면은 슬라이더가 다시 팔각도가 돌아왔어요. 패스볼 던질 때랑 슬라이더 던질 때랑 팔각도가 너무 달랐었는데 네. 전 시즌에는 근데 이 2018 시즌 지난해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타자들이 이제 헷갈린 거죠. 패스볼과 슬라이더를. 네. 이종영님 어서 오시고요. 네. 심진선님이 토론토에서 잘했는데 콜로라도로 트레이드 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콜로라도 가서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콜로라도 가서 오히려 좋았죠. 평균 책점은 낮아졌어요. 네. 2.53이었나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OC 사명자가 날렸잖아. 뭐 오버그, 오타비노, 오승환. 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로 짜맞춰봤지만 근데 사실 웨이드 데이비스도 좀 마무리 자리에서 불안감이 계속 그때는 나왔었는데 못했었어요. 못했죠. 이 세 명의 선수가 굉장히 잘 돌아가면서 막아줬습니다. 근데 그때도 좀 많이 굴렸죠. 네, 그렇죠. 사실 뭐 불펜의 숙명이긴 하지만 네. 오승환을 잘 던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혹사에 노출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던진 시즌 다음에는 좀 부진한 시즌이 찾아온다. 이렇게 지금 경련제로 활약을 이어지는 거 보니까 나이도 있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결국- 올해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타비노가 양키스로 갔잖아요. 네. 양키스로 갔기 때문에 이제 오버그와 함께 그렇죠. 더블 세럼맨 해주고 왜냐하면 그래도 돈 많이 받아 먹은 애들 되게 못했잖아요. 2018년에 맞아요. 그저 쇼도 그렇고 브라이언 쇼도 네. 못했었죠. 그다음에 그 왼손잡이 그 친구 누구야? 외대도 왜- 못했었고. 네. 하여튼 뭐 엉망이었거든. 네. 그랬었는데 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400 세이브도 여차하면 외대 대신에 이제 마무리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랬는데 야 올해는 정말 좀 안쓰러울 정도로 시작부터 너무 좀 잘했어요. 그랬죠. 그렇죠. 네, 시작부터 좀 좋지 않았었고요.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때 칼럼으로 돌직구가 사라진 오승환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패스볼의 무브먼트가 너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구속은 지난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네. 이 뭐 상승 무브먼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한 2인치면은 3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가 내려간 거예요, 갑자기. 될 리가 있나. 그때부터 이제 좀 안 좋았었고 뭔가 몸에 이상이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 시즌에 들어오면서 좀 스프링 캠프 때부터 변화구를 좀 많이 구사를 하려 한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잖아요. 어떤 경기에서는 패스볼 하나만 던졌어요. 네. 스프링 캠프였는데. 네. 그리고 오승환은 전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체인지업을 벌여야 된다. 오승환의 류현진과는 달리, 그러니까 체인지업에는 구종을 던질 줄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정말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그 구종을 던져. 오승환은 제가 보기엔 바닥이었어요. 오승환의 체인지업은 그 스피드가 느린 페스티벌이에요. 별로 무브먼트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통타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현진처럼 바깥쪽 가면서 떨어진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좌타자에게 그런데 그 이유가 오승환의 체인지업은 스플리터 체인지업이란 말이에요. 포크볼 던져서 이렇게 던지는 거고 류현진은 서클 체인지업 요걸 던지는 거거든요. 요게 손목 틀어 던지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죠 류현진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지는 궤적이 나오는데 오승환은 그럼 좌타자를 상대할 때 그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가라앉죠. 그냥. 살짝만 가라앉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일본 애들 마무리 저 포크볼 던지듯이 그냥 뚝뚝 그 정도는 끊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무브먼트나 그 낙폭이나 좀 아쉬움이 많은 체인지업이었다. 그래서 패스볼과 슬라이더가 관건이었는데 이게 부상으로 좀 무너진 게 아무래도 올해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원인이 아니냐 싶거든요. 네. 솔리테어 80님이 지난 비시즌 인터뷰 때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다고 향수병 같은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희는 여태까지는 이제 선수의 심리가 아니라 이제 그 경기력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면은 지난 겨울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귀국했을 때
복귀 타진을 했었죠. 네. 한국 오고 싶다. 아예 근데 대놓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약이 1년 남아있는 선수가 좀 무책임한 발언이지. 그리고 자기도 이 정도까지 뭐 일파만파 번질 줄 몰랐다고 그랬지만 네.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게 노림수가 있었고 예. 이거 그냥 모르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글쎄요 향수병? 근데 저는 23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네. 근데 오승환하고 다르지. 나는 먹고 사냐고 계속 23년 거기서 계속 일하다가 애들 크니까 애들 뒷바라지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춘이 다 가버렸는데 네. 아니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걸 또 반대로 동의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비시즌 되면 맨날 한국 들어오고 뭐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승환이 뭐 상대적으로 메이저리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몇십억씩 버는 선수인데 네. 글쎄 뭐 돈 많이 벌어도 향수병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한 7, 8개월 시즌 미국이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지내고 뭐 그렇게까지 나이도 한두 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 그건 있지 않을까요? 네. 처자식이 없잖아요. 오승환. 그렇죠. 네. 아직 결혼을 안 했죠. 그럼 더 좋지. 더 좋다. 한결같으신 손대감님의 결혼주의. 네, 결혼.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서 잘 되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없어 우리 뭐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들 보잖아요. 뭐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렇죠. 꼭 결혼한다고 안정돼. 저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아니시죠? 네, 좀 의심이 들지만 어쨌든 뭘 의심해. 내가 이거 정리했잖아. 나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예? 결혼한다는 게 그게 꼭 좋은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부남, 네, 송건영 대감님의 말씀이었고요. 사실 뭐 이런 이 통역 구기환 씨와의 구기환 씨랑 이렇게 호텔방을 전전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확실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환 씨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죠. 예, 아니, 확실히 좀 내가 보기엔 구기현? 네. 그 친구가 최고의 통역이야. 진짜 네, 엄청 이슈가 많이 아니라 됐죠. 지금 오승환 지금 저 강물 바라보고 똥펌 잡는 거 봐. 누가 찍어? 그런 사진 왜 찍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누가 찍어줬을지 좀 상상이 되네요. 통역이 아니라 친구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친밀한 사이겠죠. 그리고 클럽하우스에서 다 선수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기환 씨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구기환 씨 또 일이 날아갈까봐 걱정하시면 참 우리 많은 걱정들을 해요. 감사합니다. 뭐 이거 좋은 의견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때론 저런 경우도 있어. 네. 만약에 한국 들어 삼성이건 어디가 하여튼 막 삼성 가겠죠. 네. 뭐 하면은 거기 삼성 통역이 필요해. 네. 오승환의 입김 정도면은 이 사람도 써주세요. 삼성보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잘 되겠죠. 그리고 예. 통역으로 시작해가지고 프런트에서 활약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요? 누굴까요? 마틴 김도 어쨌든 아. 프런트도 갔었다가 그러다 지금 뭐 사무국도 갔다가 지금 지금 게임남 갔다면서요? 또 따로 아주 이거 이제 나보다 못 벌었는데 옛날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심진섭님이 삼성에서 데려가야 한다. 그렇죠. 뭐 어쨌든 수술을 받고 네. 재활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오승환 선수가 원하던 대로 국내로 복귀하는 이런 지금 각이 일단은 나왔어요. 네네. 그렇게 되겠죠. 네, 하지만 뭐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죠. 뭐 어떤 그 전에 문제? 이제 출장 정지 문제도 있고.